안녕하세요.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전원주택 생활을 저를 통해서 많이 전원주택을 구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조금 섭섭한 말이지만은 그분들의 생각과 우리 유튜브 가족 여러분들 생각과 좀 반하는 엉뚱한 말을 좀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흔히 여러분들이 전원주택 생활을 하러 내려오시면서 대부분의 10분이면은 9분, 8분은 배산 임수, 즉 집 뒤에는 산이 있었으면 가까이 있었으면 쓰겠고 앞에는 물이 가까이 있었으면 쓰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우리 저를 찾아오시는 분, 우리 회원님들에게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제발 도시에서 오염된 공간에서 그런 데서 각박한 데서 살다가 그런 한풀이를 시골에 내려서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염된 공간에서 요즘 특히 황사 좀 심하죠? 특히 뭐 수도권 주변에서 서해안 쪽에서 중국 쪽에서 황사가 많이 넘어오니까 물론 이곳 강원도도 심하진 않아요. 수도권 쪽보다는 심하진 않거든요. 서해안 라인보다는 이 동해안 쪽, 또 특히 강원도 쪽은 좀 황사가 좀 덜 심한, 미세먼지가 덜 심합니다. 근데 그런 데를 내려오시면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전원주택 생활을 왜 하십니까? 그럼 쉬고 싶다는 거예요. 첫째는. 두 번째는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내려오시는 분들이거든요. 내려오시는 분들인데 산을 가까이 가는 거는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물을 너무 가까이 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저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그 중에 몇 분들은 공감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공감을 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긴 계셔요. 근데 제가 왜 물을 멀리 하라고 피하라고 그러느냐면은 우리가 흔히 전원주택 생활을 하시면서 전원주택 부지를 찾으면서 수맥이 걸쳐 있다, 수맥을 좀 피하고 싶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죠. 또 땅이 습한 곳이 아니고 좀 마르고 뽀송뽀송한 데를 구하고 싶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물은 가까이 가고 싶어 해요. 물에 가까이 가면은 물론 물가라고 해서 수맥이 반드시 잡히는 건 아니지만은 물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또 아무래도 물이 가까이 있으면 땅이 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물, 즉 습도와 우리 인간 간, 우리 사람 간의 관계, 그런 관계를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보통 젊은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좀 많이 좀 틀려요. 그분들은 젊기 때문에 웬만한 습도라든지 그런 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몸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주변의 환경에 내가 좀 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습도라든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물을 제가 멀리 하라고 하는 이유는 가벼운 것부터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여러분들 계곡물이 졸졸졸 흐르고 뭐하고 하면은 참 듣기 좋죠. 근데 전 이제 시골 생활 한 30여 년을 하거든요. 젊었을 때는 그 소리가 좀 듣기도 좋을 때도 있었어요. 이게 계속 듣다가 보면은 이 물소리 흐르는 것이 심리적인 상태에서 내가 점점 심약해지니까 굉장히 소음으로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건 안 좋아요. 그건 가벼운 얘기로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그런 소음의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물은 시골은 5분만 나가면 얼마든지 물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꼭 가까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두 번째는 집 안을 한번 보자고요. 물가에 있으면 아무래도 습도가 높거든요. 그리고 요즘 뭐 경량철골조 같은 거 단열을 위해서 많이 집 외부와 내부가 호흡을 못하게 하는 그런 공법을 많이 쓰거든요. 공법을 많이 쓰는데 습도가 높으면 그만큼 집 안에 습도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결로 현상이 많고 그 결로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집 벽을 타고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만 밑으로 내려오면서 밑에서부터 차츰차츰 곰팡이가 피어오르기 시작해요. 그게 겉으로는 벽지가 잘 돼 있고 석고보드를 쳐버리고 그리고 겉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은 오래되면은 집 바닥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곰팡이가 많이 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곰팡이가 사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무섭거든요. 근데 단 우리 눈에 보이질 않을 뿐이에요. 곰팡이균이 날아다니면서 내 호흡기 질환도 지금 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습도가 높고 물이 있으면 호흡기 질환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그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습도가 높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사람이 굉장히 우리가 지금 사우나 같은 데 가고 목욕탕에 가서 오래 자거나 뭐하거나 했을 때에도 개운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습도가 높은 데서 잠을 자기 때문에 몸이 무거워져요. 무거워지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인체에는
습도가 높은 데서 오래 있다가 보면은 호흡을 하게 되면은 그 습도가 호흡기가 폐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럼 폐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폐는 가장 싫어하는 게 습도이고 물이에요. 극심한 표현으로 하자면 폐에 물 들어가면 익사하잖아요. 그렇듯이 그럴 정도로 폐는 물을 싫어합니다. 적당한 습기가 있는 것은 촉촉하니까 좋지만은 폐는 계속 물을 품어내거든요. 제가 오늘은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거니까 좀 걸러서 들으실 분들은 걸러서 들으시고 공감하실 분들은 공감해 주시면 참 고맙겠어요. 우리가 술을 먹잖아요. 물가에 술을 먹으면 술이 안 취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할 생각이 공기가 좋아 술이 안 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견해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물가에서 술을 먹다가 보면은 자꾸 호흡을 오래 하다가 보면 폐 속으로 물이 들어가니까 폐는 물을 습도를 품어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럼 체력 소모가 심해져요. 술 먹으면서 계속 운동을 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술이 잘 안 취할 수밖에 없죠. 공기가 좋아서 술이 안 취하면은 산속에서 들어가서 술 먹으면 술이 더 안 취하겠네요. 근데 산속에서 술 먹으면서 술이 안 취한다는 말 별로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체력 소모가 상당히 심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물을 피하라고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비가 오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야 비 올라나 보다. 그래서 왜요? 그러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야야 내가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자꾸 그러는 거 보니까 비 올라나 보다. 관절이라든지 신경통이라든지 그런 것을 아주 직격탄을 때리거든요. 자,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관절이라든지 예를 들어 신경통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연스러울 수가 없어요. 뭐 60년, 70년 썼으니 자연히 그런데 무리가 가겠죠. 그런데다가 습도가 높은 물가에 가면은 더 심해지겠죠. 더 심해지겠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전원주택은 건강을 위해서 내려오는 거니까 물은 내가 조금 나가서 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꼭 그런 데를 있어야 될까요? 그 필요성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한번 강가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그림에 지금 물안개가 지금 쫙 피어오르잖아요. 지나다니면서 볼 때 안개가 쫙 피어 있으면 굉장히 보기 좋잖아요. 그러나 그 안개 바로 옆에 사시는 주민들은 안개가 피면 무섭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안개가 피게 되면 습도가 높거든요. 습도가 높으면 몸이 무거워지고 아무래도 기분이 자꾸 암울해지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 건강에 과연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그런데 우리 유튜브 가족 여러분들이나 저를 찾아오시는 분이나 전원생활 하시는 분들은 산도 가까이 있으면 좋겠고 물도 바로 앞에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안개가 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나는 사람은 보기 좋지만 사는 사람은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물에 대해서는 우리 건강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당장 금전적인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많이 찾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배산 임수형 뒤에는 바로 난 앞에는 물기 쫄쫄쫄 흐르면은 일단은 가격부터 더 비싸져요. 전원주택이라든지 전원주택 굳이 가격이 비싸지거든요. 근데 내 건강을 해치는 데를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꼭 거기에 들어가야 될까요? 오늘 가볍게 이런 문제를 제가 한번 지금 제기를 해봅니다. 이래도 여러분들이 과연 배산 임수 바로 등 뒤에는 산 바로 앞에는 물을 찾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 전원주택 부지를 구하러 다니시거나 전원주택을 구하러 다닐 때 뒤에 산은 참 좋아요. 특히 강원도 산은 침엽 수림이 많기 때문에 피톤치드가 굉장히 사람한테 유익한 게 많이 생기거든요. 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고 건강을 많은 이익을 줍니다. 근데 물은 굳이 가까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를 한번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과연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그게 그래 그 정도 일리는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공감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나이가 약간 들어서 전 비교적으로 아직 물론 나이가 들었어도 체력은 좀 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기후일까요? 아니면 이게 우리한테 정말 맞는 말이 될까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판단에 그래도 나는 물이 좋다 그러면 물 쪽을 구하세요. 물이 가까운 쪽을 구하세요. 하지만은 우리 조상들이 집터를 볼 때 어떻게 봤습니까? 물가에다가는 절대 집 안 지으셨어요. 양지바른 산 밑에다가는 집을 지었어도 마을이 오래 존속을 했어도 물가에 있는 것은 일단 물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서민들이 많이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오랜 경험이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 생각이 조금 옳다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조금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집 보러 다닐 때 다시 한번 머리에 담고 현명하게 집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